우리 정치가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양당 모두가 혐오 정치를 조장해오고 이용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유튜버들의 입김이 공당으로 너무 세게 들어와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을 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요인 경호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대책이 취해졌어야 되거든요. 조치가. 근데 그 없었던 거예요. 그 법이 또 국회에서 자고 있어요. 의사의 의학적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주치의가 했어야 되는데 그 발표를 누가 한 겁니까? 비례대표로 영입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지금 거의 90일 넘게 남았거든요. 90일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사예요.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 사건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참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원칙과 상식도 탈당,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뭐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습은 피습이고 정치는 정치고 선거는 선거네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 발표를 그 주치의가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에 대해서 예. 주치의가 아니라 그 비례대표 영입한 사람 의사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의사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치료하지도 않은 그렇죠. 환자의 차트를 보고 거기서 이게 뭐 얼마나 위중하니 이걸 그 사태 위중성 또는 그걸 갖다가 상황의 위급성을 또는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좀 부풀려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란 부산대 병원에서 즉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고 털털털털거리는 헬기 타고 3시간 날아갈 일은 분명히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헬기를 타면 상당히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뭐 이것도 좀 황당한 게 의식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 잠깐 마취해서 그때 잃었다가 다시 깨는 걸 우리가 의식을 되찾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상황 자체를 과장했는데 뭐 딱 퇴원을 해버렸다라니까 좀 예. 허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러다 이제 곧 뭐 사고로 들겠죠. 계속해서 뭐 부산대 병원, 서울대 병원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번 사태는 네. 일단 뭐 음모론이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음모론을 양쪽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국힘발 음모론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핀치에 몰렸고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자작극설. 이게 이제 국힘 쪽 유튜버 또는 국힘 쪽 입장을 반영하는 찌라시에서 나왔던 얘기고 애초에 아마 이 얘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배경이 됐던 것은 그 범인이 현재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자작극설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유튜버들은 뭐냐면 이거는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국힘 지지자들의 조직적 테러다. 그러니까 검찰 그다음에 경찰이 뭔가 좀 사실을 숨기고 있다. 왜 당적을 발표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사실들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살에 붙여가지고 엄청난 음모론들을 퍼뜨리는데 예.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 중요한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적 채널에 들어올 수 없게끔 주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총리실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원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보고서에 뭐라는 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조금 찢어진 정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상이었다. 동맹이 끊어질 정도의 자상이었다라는 건데 그런 보도를 그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총리실에서 알아서 유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총리실에서 왜 그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 보고서는 바로 뭐냐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쓰게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서 그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의료진이 아니란 말이죠.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소견으로 그걸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학적 의견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1차 보고서를 가지고 총리실이 발표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 가짜뉴스고 네. 이걸 항상 뭡니까 또 이 사건을 갖다 덮어버리려는 정권의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민주당의 대변인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권인숙 이분도 또 완전히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해방 전후사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다. 뭐 김구 선생 그다음에 여운용 선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이재명이 김구라면 진중권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뭐 해방 이후 최초라 그러는데 최초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건 있었으니까 박근혜 대표가 당했죠. 네.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망쳐. 여러 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양당 양당 모두가 혐오 정치를 조장해 오고 이용해 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유튜버들의 입김이 공당으로 너무 세게 들어와요.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을 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거든요. 편승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쪽에서 일어나든 저쪽에서 일어나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반성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임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음모론들을 갖다 자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있고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용어인 경어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벌어졌다 하면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대책이 취해졌어야 되거든요. 조치가. 근데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됐으면 늦더라도 그때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했던 거죠. 네.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요인 경호에 관한 법안인데 이게 사실은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하. 이걸 포함시켜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이 또 국회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정치적 배경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치적 배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정치적 확신범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적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분이 지금 흘러나온 걸 보게 되면은 예. 경찰에서 공식 발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흘러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그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 당들 있죠. 여러 전신인 보수정당의 하여튼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당원이었습니다. 들어놨다 여러 차례 반복을 네. 하다가 최종적으로 2020년에 탈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무당적 상태였다가 작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적은 민주당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했다고 이 민주당원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민주당에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적 갖고 떠드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당 소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 파멸이고 거기서 유튜브에 이제 도피해서 그 유튜브 세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기 판타지들 이게 또 집단적 판타지니까 확신을 주기 좋거든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세계 그게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영웅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태 본질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장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논란을 빚은 건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난 이후에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대에 옮겨지는 이 내용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요? 저는 이제 이 논란도 뭐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부풀려서 또는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왜 헬기를 탔냐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위중해서 헬기를 탔다. 위급해서 예. 헬기를 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위급하면 왜 부산대에서 부산대에서 직접 수술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뭐 그다지 그 헬기를 못 탈 정도로 위급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헬기는 또 왜 탔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위급해서 탔다. 그러니까 돌고 가지고 사실상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원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 부산대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서울대가 병원 두 의료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왜 자기가 받을 환자를 갖다가 응급의학에서 1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4년 연속 그냥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 아하. 그런 의료기관인데 그걸 왜 서울대병원에 보내고 싶겠어요? 말이 안 되죠. 서울대를 더 믿어서 부산대 의대를 덜 믿어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음. 당무 보려고 그런 거야. 아. 입원이 길어지면은 아. 입원이 길어지면은 당무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리더십 위기에. 예. 잘 봐라. 너 지금 재판 받지? 병원에 입원까지 했네? 근데 총선 네가 치를 수 있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을 갖다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도 부산에서 그걸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옮겨야 됐든 그런 거고. 그래갖고 입원도 장기 입원하게 되면 당대표 수행하기 힘들겠네. 사퇴하세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로 그냥 온 거예요. 네. 사실은 전원 결정이 의학적 결정이어야 되는데 의학적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의사가 의학적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고 이걸 꼭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맨날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희도 결국 부산에서 사겠는데 부산이 그 작은 도시예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란 말이죠. 예. 근데 부산대병원도 못 믿어가지고 결국 너도 서울대병원 가네? 서울로 올라가네? 이런 문제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여기서 발끈한 거죠. 아니면 네가 만들었다 성남 그 의료원 예. 거기 그런 정도로 만들었다며요. 근데 네가 만들었고 너는 이용 안 해? 네. 그 너는 헬기 타고 거길 가? 이러다 보니까 부산의 민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의 실책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의사의 의학적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벌어졌던 것도 의사가 주치의가 했어야 되는데 그 발표를 누가 한 겁니까? 정치인이 된 하하. 영입된 비례대표로 영입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예. 논란이 돼버렸던 거고 이게 이제 뭐랄까 중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고 거기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심이 흉흉할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봉이냐? 아니 교수님 근데 그런 정무적 고려를 뭐 당무를 서울에서 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부산에 있으면서 최종 의료를 받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서울 우선주의를 안 하는 이재명이네 민주당이네 또 김포시 서울 편입을 이야기했던 집권 여당과는 비교가 되는 그러면서 부산이 또 민심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러면서 한 열흘간 이렇게 수술도 받고 치료받고 깨면서 지역 균형은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생각 안 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그거예요. 당무를 놓으면 안 된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오로지 당무네요. 내가 당 대표직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디어 활용해서 부산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요. 하하. 기자들이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취재하려고 부산까지 오겠어요. 대부분 다 서울에 있잖아요. 예. 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그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헬기 타고 옮긴 거 물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특권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힘 지지자들은 또 뭐냐면 나도 헬기로 이송해줘요 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재명이라서 헬기를 우송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도 급하면 헬기로 운송이 됩니다. 이송이 돼요. 헬기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갖다가 다만 그걸 그다지 그렇게 긴급 이송의 필요도 없는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예. 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헬기고 그래서 제일 야당 대표면은 우리나라도 의전 서열이 좀 있거든요. 이 의전 서열이 좀 있기 때문에 팔이라 그러나요? 네.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간단하게 비판하고 이걸 너무 또 부풀려 가지고 의사들 전체 뭐 성남 뭐 의사 뭐 부산 의사 뭐 전국 의사들이 막 성명 내고 이러는 거 뭐 난립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잉이에요. 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행동인 겁니다. 교수님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피습 할 때마다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야. 없어요. 아이.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못할 거야. 원칙과 상식도 탈당 못할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위축될 거야. 실제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그때도 뭐 탈당 못할 거야가 아니죠. 탈당을 잠시 미뤄둘 거다라는.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상 활동이 가능해지면은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때까지 이 여파를 갖다 끌고 가겠지만 민주당은 지금 총선이 지금 거의 90일 넘게 남았거든요. 네.
90일이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 사건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